안녕하세요. 저는 수생태 해설사 김기영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사를 축하하여 법으로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중 하나인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광복절은 무슨 날일까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었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광복절 말고 또 어떤 국경일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로 3.1절. 3.1절은 1919년 3월 1일이에요. 광복이 되기 전 일본에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라 기념하여 국경일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제헌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세 번째로 개천절. 개천절은 10월 3일이에요. 개천절을 한자로 보면 열리닥의 하늘천,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날을 뜻해요. 아주 오랜 옛날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세웠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글날. 한글날은 10월 9일이에요. 아마 친구들도 한글날은 알고 있는 친구가 많죠? 훈민정음. 오늘날의 한글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라서 그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지정하였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광복절까지 총 5일이에요. 그럼 광복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를 지금 알아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1940년 광복군 조직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어요. 광복 후에는 북한이랑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요. 하지만 1949년에 안드기의 암살로 돌아가셨대요.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 토론회의 회원이었어요. 1919년 4월 1일 병천시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19명이 순국하셨어요. 유관순 열사는 주도자로 체포되어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1920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순국하셨어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로 만든 일도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외의 독립의지를 전파시킨 사람이죠. 조마리아 여사님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 자신의 아들을 믿어주고 독립의지를 지지해주고 도와준 분이세요. 한용운 선생님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시를 많이 써서 전국에 독립의지를 불태우신 분이세요.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있는
축제에 폭탄을 던져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신 분이세요. 이를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훌륭한 독립운동가분들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친구들, 독립운동가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국기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은 베트남 국기이고 3번은 미국 국기예요. 그러면 태국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요. 태국기는 흰 바탕이죠. 흰색은 밝고 순수함을 나타내고 평화를 뜻하기도 해요. 밝고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뜻해요. 가운데에 물결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시나요? 이건 태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옛날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양이라는 플러스 더하기가 있으면 음이라는 마이너스 빼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더하기와 빼기가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모든 생물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자연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으로 검은색 선은 세 줄로 해서 네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는 하늘과 봄 동쪽을 뜻하고, 고는 땅과 여름 서쪽을 뜻하고, 감은 물과 겨울 북쪽을 뜻하고, 리는 불과 가을 남쪽을 뜻해요. 이 네 가지의 궤가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건곤감리. 태극기를 매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맨 끝에 달고요. 슬픈 날에는 깃면을 조금 내려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 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라고 중국과 인도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국화라고 법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주 옛날부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법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 무궁화가 애국가 가사에도 나와 있어서 관습상 인정되고 있어요.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 강한 끈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끈기와 일편단심, 섬세한 아름다움의 뜻이 있고 중단 없이 피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 있어요. 술래는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애칭과 동시에 뒤를 돌아봐요.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잡는 게임이에요. 이때 안 잡힌 사람은 잡힌 친구들의 손을 끊어주면 술래에게 잡히지 않게 출발선으로 도망가면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8월의 국경일 광복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교육에서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빛낸 독립운동가와 태극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만들기도 해보세요. 친구들 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태극기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야처럼 색칠해보세요. 색칠 다 했어요. 가위로 올려주세요. 태극기 안쪽은 선까지만 올려주세요. 동그란 태극 무늬도 잘라주세요. 태극기 바람개비 완성! 친구들, 바람개비 참 예쁘죠?